김은정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하루 장사 준비가 끝나갈 무렵 가게 유리창 너머로 첫 버스가 지나갔다. 42살. 그녀에게는 아직도 낯선 나이였다. 첫 결혼에서 겪은 3번의 유산과 끝없는 시집살이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진호였다. 6시 첫 차를 몰던 버스 기사로 매일 아침 김밥과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주문하던 단골이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늘 정중했고 무엇보다 은정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 새벽부터 장사 준비하시면서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힘들다고 말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 남자의 친절이 부담스러웠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날들이 아직 선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를 주문하면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이 있던 은정에게 약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태풍이 몰아치던 날에는 가게 간판이 떨어질까 봐 밤늦게 찾아와 고정해 주기도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은정의 마음 한편에는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있었다. 진호는 다른 남자들과 달랐다. 성급하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단지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은정 씨, 제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혼자 사시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정은 울컥했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 아무도 기댈 수 없었던 외로운 밤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진호의 진심이 전해졌고 은정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재혼식은 간소했다. 증인 2명만 있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은정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호는 중학교 1학년인 아들 도윤이 있다고 미리 말해놨다. 아이 엄마는 도윤이 5살 때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났다고 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키워볼게요. 은정의 다짐은 진심이었다. 자신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이제는 가족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다. 도윤은 새엄마를 철저히 거부했다. 은정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기를 거부했고 학교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줌마 따위는 필요 없다는 말을 대놓고 내뱉기까지 했다. 은정은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다. 5살부터 엄마 없이 살아온 상처, 그리고 그 아픔이 어떻게 분노로 변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대신 묵묵히 기다렸다.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믿으면서. 재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도윤과 은정 사이의 벽은 여전했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대화는 필요한 말들로만 제한되었다. 은정은 매일 아침 도윤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쌌지만 아이는 늘 반 이상을 남겨왔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은정이 분식집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박도윤 학생 어머님이세요? 학교로 급히 나와주세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은정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학교로 달려갔다. 교무실 앞에는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고 한 아이가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다. 도윤이가 민수를 때렸어요. 애가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은정이 교무실에 들어서자 구석에 앉은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주먹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했다. 쉬는 시간에 몇몇 아이들이 도윤을 둘러싸고 친엄마도 없는 놈, 계모한테 버림받을 거야 라며 놀렸다는 것이었다. 도윤이 참다 못해 놀린 아이들과 다투었고 민수는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코를 부딪혔다는 것이었다. 그래도 폭력은 안 되죠. 우리 민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다른 학부모들도 가세했다. 아니 무슨 애가 저리 거칠어. 부모가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니까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은정은 가슴이 답답했다. 놀린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오직 도윤만 나쁜 아이로 몰아가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은정이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왜 사과해요? 먼저 놀린 건 쟤들이에요. 도윤아, 조용히 해. 은정이 제지하려 했지만 아이의 분노는 이미 터져나오고 있었다. 맨날 친엄마도 없는 놈이라고 놀리면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새엄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은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그동안 자신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도 때린 건 잘못이야. 은정이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은정이 민수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 아들이 친구를 다치게 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지속적인 놀림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애들이 장난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처 주는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정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단호함도 있었다. 처음으로 아들을 진짜로 지켜주고 있는 순간이었다. 교무실을 나온 후 은정과 도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학교 앞 작은 공원에서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아, 아줌마가 정말 미안해. 왜요?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줄 몰랐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을지. 도윤이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이 맨날 그런 말 해서. 은정이 도윤을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아이가 저항하지 않았다. 나는 내 엄마야. 절대 널 버리지 않는다.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다 막아줄게. 도윤이 은정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은정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6달 만에 처음 들어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도윤이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저녁 식탁에서는 학교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진호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보기 좋네 라고 말하곤 했다. 은정은 처음으로 진짜 가정을 꾸린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3년 넘게 지속되었다. 도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진호는 여전히 성실하게 버스를 몰았고 은정은 분식집을 통해 가게를 안정적으로 꾸려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여보, 도윤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저녁 진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도윤이 평소 의학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며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좋죠.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요. 내가 야간 대리도 하고 주말에 알바 더 하면 충분해요. 진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자신의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은정도 그 마음에 동의했다.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평소와 다름없이 첫 차를 몰던 진호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과 충돌했다. 새벽 5시 30분, 은정이 분식집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걸려온 전화였다. 박진호 환자 보호자세요? 응급실로 급히 와주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진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뇌사 상태라는 진단이었다. 아빠. 뒤늦게 달려온 도윤이 진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생명유지장치만이 진호의 가슴을 오르내리게 하고 있었다. 3일째 되는 날, 진호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다. 매우 약한 목소리였지만 은정과 도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도윤이를 잘 부탁해요. 은정 씨 정말 미안하오. 그것이 진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은정은 진호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잘 키울게요. 장례식은 소박했다. 진호의 친구들과 분식집 단골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와주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은정과 도윤이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도윤이 불안해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아빠를 잃은 충격은 컸다. 하지만 은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원했던 대로 내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엄마가 다 해줄게. 그날부터 은정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낮에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근처 사무실과 상가 청소 일을 했다. 밤 11시에 끝나는 청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 날 분식집 재료를 준비해야 했다. 하루 평균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지만 은정은 지치지 않았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안 돼. 내가 할 일은 공부야.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은정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다. 하지만 도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뿌듯했다. 아이는 아빠를 잃은 슬픔을 공부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3년이 흘렀다. 도윤은 수능을 치렀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은정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엄마, 됐어요. 의대 합격했어요. 도윤이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왔다. 은정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눈물을 터뜨렸다. 진호 씨, 보고 있죠? 우리 도윤이가 해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진호에게 말했다. 의대생이 된 도윤은 바빠졌다. 수업과 실습으로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스터디 모임이나 병원 실습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다. 은정은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묵묵히 뒷바라지했다. 분식집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도윤이 의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었고 뭔가 설레는 듯한 모습이었다. 엄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은정은 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다. 30살, 이제 연인 정도는 있을 나이였다. 여자친구예요. 이름은 선아래라고 하고 방송국에서 기자 일을 해요. 며칠 후 도윤은 나래를 집으로 데려왔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말투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아래입니다. 나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은정이 사는 작은 전셋방을 둘러보는 시선에는 불편한 표정이 스쳤다. 좁은 거실, 낡은 가구들, 그리고 방 한편에 놓인 간이침대까지. 식탁이 따로 없으시네요. 나래가 바닥에 놓인 작은 상을 보며 말했다. 별다른 의도 없이 한 말처럼 보였지만 은정은 괜히 움츠러들었다. 좁아서 따로 둘 공간이 없어요. 불편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에도 나래는 자꾸 주변을 살펴봤고 은정이 직접 만든 반찬들을 먹으면서도 맛있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렸다. 도윤은 나래를 자랑스러워했다. 방송국 기자라는 직업, 최고 학부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 무엇보다 밝고 당당한 성격이 매력적이라고 했다. 은정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아들의 반려자가 된다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균열이 느껴졌다. 나래는 은정과 둘만 있을 때와 도윤이 함께 있을 때의 태도가 달랐다. 도윤 앞에서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지만 은정과 단둘이 있을 때는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다. 결정적인 사건은 도윤이 병원 일로 밤을 새야 하는 날에 일어났다. 나래가 혼자 집에 왔다가 도윤의 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은정이 목격한 것이다. 나래야, 뭘 찾고 있어? 놀라셨죠? 도윤 씨가 예전 사진이 있다고 했어. 나래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도윤이 어릴 적 친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도윤 아빠가 간직해오던 유일한 사진으로 도윤도 거의 보지 않던 것이었다. 이분이 도윤 씨 친어머니시죠? 그렇긴 하지만 정말 미인이시네요. 도윤 씨가 많이 닮았어요. 나래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마치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비교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나래의 본심이 드러났다. 도윤이 없는 자리에서 나래가 은정에게 한 말이었다. 어머님, 도윤 씨 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방송국 국장이세요. 도윤 씨가 원하면 저희 집 힘으로 종합병원이든 개인 병원이든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대릴 사위를 원해요. 도윤 씨가 저희 집에서 살면서 가업을 이어받길 바라세요. 은정은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 나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친모가 아니신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도윤 씨 앞길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는 게. 그 순간 은정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처음부터 나래의 목적은
도윤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었다. 방송국 국장인 아빠 배경, 대릴 사위라는 조건, 그리고 자신과의 인연 끊기까지 제가 도윤 씨한테 직접 말할게요.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니까요. 나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마치 도윤이 당연히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는 듯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다. 은정은 며칠 전부터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으로 오는 격이 맞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새 옷을 살 형편도 되지 않았다. 어느 날 도윤이 엄마, 저랑 쇼핑 가요. 제가 예쁜 옷 한 벌 해드릴게요 라며 은정을 챙기는데 우리 아들이 벌써 이렇게 컸나 하는 마음에 울컥하여 눈물이 올라왔다. 상견례 당일 은정은 도윤이 선물한 옷을 입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나래의 부모는 이미 와 있었다. 아버지 서봉주는 방송국 국장다운 권위적인 인상이었고 어머니 최영희는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래 부모님 되시죠? 반갑습니다. 은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최영희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 네. 앉으세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다. 서봉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군 어머니시죠? 아드님 정말 잘 키우셨네요. 의사라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워낙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요. 그런데 혹시 도윤군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버스 기사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다. 최영희가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다. 실례지만 도윤군 친어머니는 아니시죠? 은정이 당황했다. 나래가 미리 이야기해뒀던 모양이다. 네, 재혼으로 인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최영희가 냉정하게 말했다. 혈연도 아닌 사이에서 사돈 대접을 기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나래도 끼어들었다. 오빠, 진정해요.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래를 바라봤다. 나래야, 너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오빠가 너무 감정적이에요. 현실을 봐야죠. 서봉준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도윤군,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네. 계모되는 분과는 인연을 정리하고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나래와 가업에만 집중하면 되네. 무슨 소리세요? 내가 보장해주는 미래가 얼마나 큰 건지 아나? KBC 의학 프로그램 전문의 안정된 수입, 사회적 지위, 모든 걸 다 줄 수 있네. 단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모 하나 정리하면 되는 일이야. 도윤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다. 정리라고 하셨습니까? 은정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렸다. 도윤아, 그만해.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제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최영희가 비웃었다. 그래봤자 계모잖아. 언젠가는 헤어질 사이인데 뭘 그렇게. 어머님. 도윤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보다도 더 큰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친모는 저를 버리고 떠났지만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윤이 나래를 바라봤다. 나래야,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정말 실망이야. 어머니를 버리라는 조건이라면 결혼 따위 필요 없어. 나래가 당황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계모 때문에 우리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계모가 아니라 내 엄마라고 엄마. 그리고 더 이상 볼 일은 없을 것 같다. 상견례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봉준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군. 가자, 나래야. 나래도 울먹이며 따라 나갔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정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도윤아. 엄마 때문에 곤란한 일 생기게 해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나래와 관계된 모든 걸 털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1년 후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의사 김하은과 만났다. 하은은 도윤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꼭 뵙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은정을 어머니로 받아들였다. 결혼식 날 은정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도윤과 하은이 손을 잡고 결혼기념 사진을 찍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다. 그 순간 은정은 하늘의 진호에게 속삭였다. 진호 씨, 우리 도윤이 정말 잘 키웠죠? 피리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함께한 세월의 헌신과 사랑은 피보다 더 진했다.